고려 말 백성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섰던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위태로운 조국을 구원하고 그 빛나는 무용과 청렴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만 같았던 인물, 바로 최영 장군이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렇게 모두의 사랑을 받던 그가 정작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역적이라는 충격적인 누명을 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백성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역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운명의 비극적인 전환점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웅 최영 장군의 파란만장한 삶과 비극적인 몰락에 얽힌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고려 말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잔재인 원나라가 쇠퇴하고 한족의 명나라가 새롭게 떠오르며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여 있었죠.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침입했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 고려의 해안과 내륙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며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약탈은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나라는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죠.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여 고려를 지켜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그는 일찍이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직한 충전구로 나라를 섬겼습니다. 장군은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그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요. 특히 왜구와의 싸움에서 그의 진가가 더욱 빛났습니다. 바다를 건너와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납치해 가던 왜구들을 최영 장군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병사들을 이끌고 왜구의 본거지를 찾아 섬멸하는 등 그의 활약은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답니다. 또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홍건적의 침입 앞에서도 최영 장군의 용맹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무려 수도 개경이 함락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장군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며 잃었던 개경을 다시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고려군은 굳건히 맞서 싸웠고 마침내 홍건적을 격퇴하며 나라를 다시금 안정시킬 수 있었죠. 이러한 눈부신 활약 덕분에 최영 장군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영웅이라 칭송하며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을 정도였으니까요. 최영 장군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한 길만을 걸었던 청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탐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병사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굳건한 인품과 뛰어난 리더십은 조정 대신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주었고 그는 명실상부 고려의 기둥이자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최영 장군이 있기에 어떤 외적의 침입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불안한 고려 말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건해 보였던 영웅의 위상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를 영웅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진 거대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였죠. 이제 고려는 내부의 거대한 권력 다툼이라는 것엔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명나라의 천령위 설치 요구였죠.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롭게 떠오른 명나라가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며 고려의 북쪽 국경 지역에 위치한 천령이라는 곳에 천령위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 천령위는 과거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 설치했던 쌍성총관부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었죠. 고려의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이자 영토를 빼앗기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명나라의 요구에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왕과 최영 장군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오만한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히려 요동 지역을 정벌하여 고려의 위상을 드높이고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최영 장군은 요동을 정벌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고려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백성들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충전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명나라의 기세를 꺾고 고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하가 최영 장군과 같은 뜻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 주자였던 이성계 장군은 요동 정벌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 정벌의 불가함을 역설했으니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길이 남은 사불가론입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국가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셋째, 요동 정벌을 위해 군사를 일으키면 남쪽에서 왜구의 침입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활과 갑옷이 젖어 전투력을 상실하고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이성계 장군의 사불가론은 최영 장군의 요동 정벌론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한쪽은 나라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고, 다른 한쪽은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한 신중론이었던 셈입니다. 이 두 충신의 엇갈린 시선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죠. 우왕은 최영 장군의 손을 들어주었고 마침내 요동 정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출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향하던 고려군은 예상치 못한 시련에 직면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고 긴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폭우는 멈출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고 강물은 범람하여 도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비바람 속에서 지쳐 쓰러졌고 보급품 수송도 원활하지 않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활과 갑옷은 습기에 젖어 제 기능을 상실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요동으로 징역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는 절망감이 군영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회군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회군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에 남아있던 최영 장군에게 이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회군이 자신과 우왕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영 장군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이성계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 개경 방어 태세를 갖추고 직접 군사를 이끌 준비를 합니다. 평생을 나라에 헌신했던 2명의 충신이 이제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없이 개경으로 향했고 최영 장군은 성벽 위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한 영웅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서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위화돼서 회군을 결정한 이성계의 대군은 거침없는 기세로 개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죠. 성문은 굳게 닫히고 성벽 위에는 최영 장군이 직접 지휘하는 병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평생을 나라에 바쳐온 두 영웅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회군의 대의를 외치며 병사들의 사기를 독려했고 최영은 자신과 우왕의 명을 거역한 이성계를 반역자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고려의 운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마침내 이성계의 군대는 개경 성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긴박한 침묵이 흐르던 개경 시가지에는 이내 격렬한 전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성문을 부수고 징역해 들어오는 이성계의 병사들과 수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는 최영 장군의 병사들이 뒤섞여 아비규환의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집 안에 숨어 떨리는 가슴으로 창밖의 비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때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며 함께 나라를 지켰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참혹한 현실 앞에 그 누구도 이 사태의 결말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비비린내 나는 전투는 밤낮으로 이어졌고 개경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점차 이성계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요동 정벌의 혹독한 환경을 뚫고 돌아온 그의 병사들은 이미 단단한 응집력과 굳건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었죠. 반면 최영 장군의 군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영웅 최영 장군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개경 시가지 한복판에서 그는 이성계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말았죠. 평생을 전쟁터에서 승리만을 경험했던 노장군이었지만 자신을 따르던 병사들의 희생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결국 그는 체념한 듯 무기를 내려놓고 이성계 군에 의해 포박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충격과 비통함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고려의 기둥이었고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최영 장군이 역적의 누명을 쓴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겁니다. 충신과 충신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즉시 유배 보냈습니다. 그의 죄목은 요동 정벌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성계의 회군을 반역으로 몰아 수도를 혼란에 빠뜨린 역적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충신의 삶이 단 한순간에 역적이라는 오명으로 뒤덮이는 참담한 순간이었죠. 최영 장군은 머나먼 유백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표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격변하는 시대의 불안감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벼락같이 찾아온 운명의 전환점에서 고려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제거함으로써 정적을 없애고 개경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었지만 그 문 뒤에는 또 어떤 경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웅 최영의 비극적인 몰락은 그저 한 인물의 불운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충정이 어떻게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배길은 단순한 한 인간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리는 비극적인 여정이었고,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던 것이죠. 그의 충전근 짓밟히고 왜곡되었지만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영웅 최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 법이죠. 새로운 권력은 최영 장군을 철저히 역적으로 낙인 찍으며 그의 모든 공을 지워내려 했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개경 시가지에서 벌어진 마지막 격전은 안타깝게도 최영 장군의 패배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고려의 굳건한 기둥이었던 그가 압도적인 병력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이성계의 군세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백성들은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였죠. 한때는 환호성을 보내던 그들의 영웅이 이제 차가운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되자 거리에는 깊은 탄식만이 흘러넘쳤습니다. 새로운 권력은 그를 역적으로 단정하며 그의 빛나는 업적들을 한순간에 지워내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오직 반역자라는 오명만이 그의 이름 위에 덧씌워진 채 그는 쓸쓸한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는 여전히 나라를 향한 굳건한 충전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잠시 고향인 철원으로 유배되어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줄 몰랐고 새로운 권력에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협적인 그림자였을까요? 결국 그는 다시 개경으로 압송되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참수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영웅이 역적이 되어 형장에 서는 이 비극적인 순간은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음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영웅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영 장군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장식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목에 칼날이 닿기 직전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죠. 내 몸에 탐욕의 흔적이 있다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의 청렴함과 오직 나라만을 위한 충정을 하늘에 맹세하는 너무나도 비장하고 굳건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욕심 없이 오직 백성과 고려를 위해 헌신했을 뿐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스치는 순간 고려의 한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를 넘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충전기, 어떻게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웅의 비참한 몰락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굳건한 충전계는 변함없는 존경과 믿음을 보냈을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잔인하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최영 장군의 무덤에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는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유언이 거짓이 아님을, 그가 진정 탐욕 없는 충신이었음을 백성들이 믿고 싶었던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을까요? 후대에 이르러 그의 충전근 다시금 재평가받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의의 의미와 함께 역사의 거대한 경랑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 그리고 권력의 속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